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에게 신우 가정교육을 똑바로 시키라고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 좀 넘은 아이 하나 키우는 아기 엄마입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한 저희 살림은 남들이 보기엔 참 소박하지만 저희 둘에겐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지방이기 때문에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에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돼서 시작을 준비하는 것에 그리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빚 없이 결혼하려고 예전부터 악착같이 모았던 제 돈과 남편의 돈을 합쳤죠. 사실 제가 모은 돈의 비중이 훨씬 컸지만 남편의 성실함을 믿었기에 저는 단 한 번도 계산기를 두드린 적 없습니다. 양가 어른들도 그 정도면 잘했다며 칭찬해 주셨고 그렇게 행복한 미래만을 꿈꾸며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에게 두 번째 해외여행이었기 때문에 저는 신나게 신혼여행을 즐기다 왔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비행기에서 내려 현실로 돌아오자마자 제 인생이 좀 어두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친정에 먼저 들러 하루 자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무의식 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지금까지 저를 대하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와 신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는 사실에 분명 결혼 전엔 우리 며느리만한 며느리가 없을 거라고 자주 말씀하시던 시어머니였거든요. 저희가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경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던 게 시어머니의 말이 내 딸은 남편 잘 만나서 살림을 잘하면 되는 거고 내 며느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아들 혼자 힘들게 일하는 일 없어야 한다 이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끊임없이 남편 잘 보필해라. 밖에서 일하는 남자가 집에 와서까지 고생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신행 다녀온 직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습니다. 저를 세뇌시키려고 했나봐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데 내조를 잘하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그때는 어머님 세대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배운 대로 말씀하시는 거라 이해하려고 했고 실제로 저는 어머니 말씀에 알겠다고 대답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바보도 아니고 세상 이치를 몰랐을까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집에서 남편한테 설거지 같은 거 시키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이 나올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식사 시간 좀 지나서 오신 거라서 다과상을 차리고 앉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뜬금없는 얘기이기도 했지만 요즘 세상에 맞벌이 하면서 남편이랑 가사일을 같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시누이에게는 전혀 그런 기대를 안 하세요? 딸은 무조건 남편에게 사랑받고 귀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존재고 며느리인 저는 오로지 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야 하는 희생양인 것처럼 대하시더라고요. 대상이 신우가 되면 여자가 혼자 애 보면서 살림을 어떻게 다 하냐면서 남편이 일을 하더라도 집안일을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중잣대를 곁에서 지켜보자니 결혼 전 저를 향해 보여주셨던 그 다정한 미소가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나 아이가 생겼는데 병원에서 유산기가 있다고 조심하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일을 그만두려니 시어머니의 얼굴부터 떠오르더군요. 맞벌이하는 며느리에게 집안일 남편에게 시키는 거 아니라고 볼 때마다 말씀하시던 분이 이제 내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겁부터 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무슨 잔소리를 하실지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머니께는 당분간 퇴사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씁쓸한 일이죠. 부부 사이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거짓말까지 해야 했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 성향을 아는데 도저히 마음 편히 퇴사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제가 일을 그만둔 사실을 시어머니께서 알게 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반응이 정말 어이없더군요. 그까짓 거 가지고 일을 뭘 그만두냐? 화가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바보처럼 대꾸도 하지 못했네요. 산모 몸이 안 좋아서 쉬겠다는데 제가 건강하지 못하면 시어머니의 손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시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저는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더 짜증이 나는 건 시어머니가 항상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만약 시어머니의 딸인 신우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었습니다. 아마 몸부터 추슬러라 애가 먼저다 이러면서 세상 자애로운 어른인 척을 하셨겠죠. 딸과 며느리를 대하는 이 극명한 온도 차이를 자꾸 직접 확인하게 되니 시댁에 대해 서운함을 넘어 어떤 기대를 갖는 것조차 사치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퇴사를 하고 지금까지 저는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곳에 대기업이 들어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력과 자격증 덕분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재취업이 가능하긴 합니다. 남편 외벌이가 아무래도 좀 빠듯한 느낌이라 저도 아이 낳고 금방 다시 일을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품에 안고 나니 도저히 갓난아기를 두고 일을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세상에 갓 나온 핏덩이 같은 아이를 떼어놓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모유를 먹이며 엄마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아이가 크는 매 순간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남편 월급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 세 식구 생활비로 모자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아이가 더 자라면 학원비다 뭐다 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나중에는 저희도 집을 넓혀가야 하니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끼고 조금 덜 쓰면서 생활하면 아이가 조금 더 자란 뒤에 일을 시작해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빨리 일하고 싶었거든요. 갓난아이 키우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기를 어린이집 영아반에 보내고 회사를 다니는 것이 덜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지 고민하며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아이 키우며 남편 외벌이로 살림하다 보니 제 옷은 늘 싼 것만 사고 직장 다니며 고생하는 남편에게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주는 게 참 미안하고 안타까웠거든요. 그래도 남편은 현재 우리 상황을 다 이해해주고 별다른 불만도 없었어요. 자기가 일 나가면 덜 힘들 텐데 이러면서 제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죠. 그렇게 저를 걱정해주며 혼자 돈 벌어오는 남편에게 저는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둔 제 선택을 시어머니도 조금은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저만의 큰 착각이었던 거죠. 아이가 6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제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며 언제 다시 일을 나갈 거냐고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부처럼 물으시나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더군요. 그렇게 집에만 있고 싶냐? 요즘 다들 맞벌이 한다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집에서 놀고 있을 거냐? 이런 식으로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입에 달고 사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들 혼자 고생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 이거였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땀 흘려 돈 벌어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고귀한 일이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살림하는 저는 그저 편하게 노는 사람으로 치부하시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근데 이런 시어머니의 논리가 신우에게는 반대로 적용된다는 게 더 사람을 화나게 하는 거였더라고요. 암튼 저희 친정부모님도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 아이를 맡길 상황이 전혀 안 되고 시어머니도 일을 다니고 계셔서 부탁드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다시 일을 나가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요즘 어린이집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말씀은 아기 떼어놓고 당장 돈 벌러 나가라 이 말씀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냉정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아이가 시어머니 친손주잖아요. 암튼 저는 아기가 너무 어려서 최소한 돌은 지나고 보내려고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에 대꾸도 없었고 다시 저를 만나면 일 안 나갈 거냐고 채근하셨습니다. 아들 고생하는 게 마음 아프다는 말씀을 하시다가 그것만으로는 성에 안 차는지 저와 저희 아이가 자기 아들 등골을 빼먹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을 나가지 않고 있었던 것은 제 마음 한구석에 있는 모성애 때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이기심으로 몰아세우며 저를 끝없이 죄인으로 만드셨죠. 시어머니가 제게 재취업 압박을 주실 때마다 옆에 있던 시누이가 한마디씩 보태는 것 때문에 저는 더 참기 힘들었습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결혼도 일찍 해서 이미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시누이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저희 남편과 비슷하게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시누이네 가정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시누이는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시누이 아이들이 지금은 초등학생이지만 중고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며 교육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날 텐데 말이죠. 시누이는 본인 앞날은 걱정 안 되는지 저희 집안 사정에만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혼자 고생해서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시누이는 옆에서 옳게 엄마 말씀이 다 맞잖아. 마음만 먹으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자격증도 있다면서 왜 그렇게 집에만 있어? 우리 엄마 속상해서 병 걸리겠다.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이랬어요. 자기는 전업주부로 살면서 올케인 저에게는 왜 맞벌이를 강요하는지 시누이의 그 이중적인 모습이 정말 얄밉고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시누이에게 일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딸은 집에서 살림 잘하고 애들 똑소리나게 잘 키우면 되는 거고 며느리는 주부로 살고 있으면 아들 등골 빼먹는 사람이 되는 시댁 분위기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2주 전쯤 주말에 곪던 상처가 시원하게 터져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굳이 남편이 출근하는 날 저를 아이와 함께 오라고 하시더군요. 가보니 시누이네 가족까지 다 와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저만 불렀다는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작정하고 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뻔히 보였죠. 점심을 먹고 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아이 어린이집 얘기부터 꺼내셨습니다. 남편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며 건강 걱정을 빙자해 공격을 시작하시더군요. 제가 아직 재취업 계획이 없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놀고 먹을 거냐? 평생 남편 혼자 고생하게 둘 거냐? 이러면서 쏟아내시는 막말들은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 옆에서 시누이가 제 자격증을 또 들먹이며 거드는데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가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대답이 없어?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왜 집에만 있어? 싫어도 시어머니가 하라면 하는 거야. 그런 것도 못 배우고 시집 왔어? 시누이의 못 배웠냐는 그 말에 그동안 참아왔던 화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이 낳고 지금까지 고생한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해주신 적 있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들 하는 일을 수고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냐면서 비웃는 표정으로 비아냥대시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건 네 사정이지 라고 하는데 말문이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제 사정이라뇨. 제 사정이 제 아이 사정이고 시어머니 손주 사정인데 말이에요. 결국 그 자리에서 저도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제가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화를 쏟아내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따져 물었을 때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를 빤히 쳐다보면서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고생하는 게 안 보이냐? 제가 놀고 먹는 걸로 보이냐? 이런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특히 시누이를 향해 형님네 아이들은 다 컸는데 왜 형님은 놀고 먹냐? 어머니는 왜 딸한테는 일하라는 소리 안 하시냐? 심해부가 너무 가엾다. 어머님은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 남편이 혼자 돈 벌고 고생하고 있으면 알바라도 해서 생활비를 보태라고 안 가르쳤냐? 지금이라도 가르쳐서 사람 만들어라. 그동안 참기만 하고 오랜 시간을 보냈더니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며느리인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지 완전히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계셨어요. 옆에 있던 시누이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처남댁 말 틀린 거 하나 없네요. 저도 힘들어요. 심해부는 이렇게 말하더니 요즘 세상에 맞벌이 안 하는 집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시누에게 공장에라도 취직해서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 사람한테 이런 잔소리 못해요. 이 사람 성질상 시어머니가 이런 소리 하면 당장 집 나가서 이혼하자고 할 거란 걸 저희 엄마는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 태도가 대부분의 요즘 며느리들 태도예요. 처남댁이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겠어요? 이제 아들 부부 이혼시키기 싫으시면 어머니 며느리 그만 잡으시고 딸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해부 말에 정말 큰 힘을 얻었어요. 그동안 제가 시댁과의 관계를 망칠까봐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심해부가 완벽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니 가슴이 얼마나 뻥 뚫리던지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일그러졌습니다. 시누이도 자기 남편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시누 남편의 그 결정적인 한마디로 시댁 식구들이 당황해 말을 잇지 못할 때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어머니 모실 거 누가 결정할 것 같으세요? 저와 남편 중에서 누가 정할 것 같냐고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바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안 모시겠다고 하면 남편이 저랑 이혼할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와 형님이 제 마음 다치게 만들었으니까 저는 며느리로서의 기본 도리도 더는 안 하려고요. 저희 아이 보기 좀 민망하지만 저희 아이한테 제대로 교육시키려고요. 너희 할머니랑 고모는 너가 행복한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엄마는 기본 도리도 할 수 없었다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아이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더없이 개운하더군요. 2년 넘게 참고만 살다가 시원하게 질려버렸고 제 말에 겁을 먹고 벌벌 떨던 시어머니 모습을 떠올리면 날아갈 듯 속 시원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과 확실하게 대화를 하고 합의를 봤죠.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는 제가 직접 키우고 그 이후에 어린이집에 보내기로요. 만약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또다시 제 일자리 문제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며 선을 넘으려 한다면 남편이 알아서 커트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댁에 평생 안 가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도리는 하려고 합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예요. 이젠 시어머니나 신우가 하는 정신나간 소리를 제대로 응징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요.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저희는 설날에도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댁의 왕래를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시어머니와 신우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다녀와서 무슨 일 있었는지 후기 보내겠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내로남불이 추가되면 최악이죠. 자기가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지능을 가진 사람이면 거의 미친 개 수준이죠. 미친 개를 참아줄 이유도 없고 미친 개랑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죠. 잘하셨습니다.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집안에 사위랑 며느리는 저렇게 잘 들어갔을까요?